기자님, 이 와중에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황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같이 일도 해보고 했지만 같은 정부에서 최상목 지금 네. 권한대행입니다. 아니 갑자기 뭐 헌재 재판관을 2명만 자기 자의대로 해석해서 어떤 사람은 속가내고 이런 일을 하더니 자기가 권한 있는 공수처장에 대한 지휘는 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게 법 해석에 네. 어떤 논란이 있는 것처럼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본인이 권한대행으로서 모든 권한을 심지어 국군 통수권까지도 이어받은 사람이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오늘 아침에는 뭐 비상경제장관 경제 당정 협의를 합니다. 지금도 당정으로서의 그게 가치가 국민의힘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으로 지금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 평가만 두려워할 때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해요. 이게 역사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할 짓으로 보여집니까? 글쎄 역사 평가를 두려워한다. 뭐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라는 네. 말은 글쎄 뭐 책임을 뒤로 넘길 때 자기가 비판을 피할 때 흔히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비판하지 마, 나 도망갈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의 발언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저는 최상목하고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이 참 엇갈려 보일 때가 많아요. 오버랩이 다시 보이는데 네. 이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줄타기를 하고 있다. 누구의 눈치를 보나요? 누구의 눈치를? 혹시라도 윤석열이 살아 들어오면 어떡하나. 아하. 여전히 이 사람은 그 생각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상목 이분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윤석열한테 개인적으로 좀 고마운 게 있다라고 뭐 네네. 전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윤석열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도 그러면 윤석열이 나 살아 돌아갈 거야 하는 그런 또 네, 메시지 그런 시그널이 될 수 메시지도 있겠네요.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면서 저 건재하네. 지금 잠시 좀 죽어 있지만 언제든지 되돌아올 것이야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분 역시도 좀 무속 쪽에 꽤 관심이 있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부총리도 총리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한덕수 총리까지는 알려졌는데 여기도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이나 김건희처럼 또는 뭐 한덕수처럼 이렇게 무속에 심취해 있는 그런 상태까지는 아니나 꽤 귀를 기울이는 보통 사람들 정도 이상으로 좀 귀를 기울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지금 윤석열 쪽에서 특히 김건희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나 음력살만 지나면 돌아간다. 네. 그때까지만 잘 버텨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최상목 같은 분은 뭐 이런 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 정부 안에 있는 이런 뭐 많은 그런 관료들이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래? 그러면 음력설까지 한번 버텨볼까? 얼마 안 남았으니 라는 생각을 꽤 한다고 보여져요. 천공 영상을 너무 많이 보셨나 보네 그분들이. 네. 아니 그 천공 영상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천공 영상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뷰수가 한 30%가 늘어났대요. 네.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공무원들일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근데 아무튼 보면 지금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래 음력설만 지나면은 운이 회복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눈치 좀 본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겠냐? 네. 나한테도 그게 손해볼 거 없고 혹시라도 돌아가면 난 얼마나 좋은 거냐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지금 태도는 딱 그런 수준의 태도다. 역시나 이제 계속 그 비겁함의 연속 선상에서 네. 행정관님 제가 1월 27일이 공휴일이 됐잖아요. 보통 예. 이제 공휴일을 지정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환심 사기 그야말로 자기들이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마치 뭐 국민들에게 굉장한 걸 베풀어 주는 듯한 은전을 시해하듯이 시전하듯이 마치 뭐 굉장한 고심 끝에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에게 휴일을 주는 거야 하는 느낌으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행정관님 어떠세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이번 사건을 보고 여도 야도 이걸 갖다가 정치적인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용하려면 안 됩니다. 제가 12월 4일 날 아침에 전화 한 통을 누가 했습니다. 나 윤석열 검사를 데리고 있던 분하고 전화 한 통을 받았거든요. 네. 그분이 딱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요번에 윤석열이 3점짜리 자살골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이미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국민의 마음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미 마음이 떠났습니다. 네. 떠났는데 지금
민주당도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요. 민주당은 솔직히 지금 정치적으로 볼 때 약간의 반사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국민은 지금 그럽니다. 윤석열과 보수에 대해서는 마음이 떠났습니다. 네. 그럼 뭘 판단하느냐? 그러면은 과연 민주당이 수권 세력으로서 국가를 안정시키고 이 침체된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고 할 자격이 있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근데 엊그제 또 민주당에서도 국힘에서 이철규 의원이 자살골을 빵 차니까 네. 나도 안 진다고 민주당 의원 하나도 또 자살골을 빵 찼죠. 예, 예. 자기가 페북에다 올렸죠. 예. 예. 그분도 우리 그 경찰 출신이 맞습니다. 자기가 무슨 국수본하고 계속 통화를 한다고 전화통에 뿌려놨다고요. 그럴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저도 본청에서 특수대장을 했지만 취소대장을 했지만 그런 밖에서 정치인하는 외부 오는 선배들 전화 오지 않습니까? 네, 네. 딱 시간 봅니다. 시간 보고 일부러 녹음 버튼 누릅니다. 네. 그러고 그럽니다. 죄송한데 의원님 제가 지금 회의를 들어가서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하는 사람들 공통입니다. 예, 예. 이 사람들은 뭘 말할 거라는 거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딱 그겁니다. 이 시기에 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도 뭔가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줘가지고 좀 이렇게 그걸 하려는 건데요. 지금 여도 야도 국민을 바라보면서 말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걸로 오해를 받을 일을 하면 안 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27일 공휴일 준 것도 실은 이제 뭐 샌드위치 되면 공휴일 주거든요. 네, 네. 그 해외 나가라고 공휴일 준 게 아니고 네. 국내 돌아다니시라고 주는 건데 네. 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우리를 바라보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사진 올린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사진 보면 약간 코끝증했습니다. 아. 그 음박 담요. 예, 예, 예. 그리는 못할 망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정치인들이 좀 반성을 했으면 합니다. 예, 어제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국조특위 이제 일종의 준비 회의하는 것들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173명이 이제 증인으로 채택돼서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지금 최상목 대행도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돼서 줄줄이 이제 국회에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왔습니다. 네. 오늘 이제 쌍특검법이라고 우리가 네. 흔히 부르죠. 네. 이제 내란 내란에 대한 특검하고. 특검이라고 했더니 이제 국힘에서 내란이라는 말을 또 난리를 쳐서 비상계엄에 의한 특검으로 이름이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인데 그 통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좀 높지는 않습니다. 저는 국힘당 쪽에서 5표 정도 네네. 그 이탈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통과될 정도, 그러니까 8표까지는 나오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사실 참 한 3표 정도만 더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이 3표가 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기존의 김건희 특검에 맥시멈 198표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네. 2표만 더 갔으면 이제 될 수도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오히려 그럼 그보다 더 줄을 것 같다. 그 선에서 조금 한두 표 정도 적지 않겠나. 네, 네. 다만 제가 조금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예 오지 않는 방안, 네. 그분들 중에서 한 대여섯 분만 안 오시면은 지금 정도 수준에서도 통과가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좀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근데 그 다만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 네, 네. 통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네네. 분은 정반대로 아니 김건희 특검이 통과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들도 좀 계십니다. 아하.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퉁겨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는 손절을 할 타이밍이 왔는데 그 손절할 타이밍을 지금으로 볼 때 뭘로 손절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내란으로 손절할 것이냐, 김건희를 손절할 것이냐, 네. 이제 계산을 좀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둘 중에 하나는 통과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행정관님은 통과 가능성만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론으로 부결시킨다고 했죠, 그죠? 네. 근데 아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손절한다면 내란으로 손절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은요, 제가 명태균 수사를 조금 이제 수사하는 사람들이 막 많으니까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제가 장단컨대 그게 특검으로 가면은요, 지금 국힘이 제일 무서워하고 있는 게 국힘의 대선 주자가 없어진다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두 분 말씀대로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제가 파악한 것으로도 통과 가능성이 더 희박해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이제 창원지검 조사받을 때와 그 뒤에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자료에 보면 명태균 PC와 휴대폰 포렌식한 거에서 김건희와 주고받은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당으로부터 명태균이 받아서 거꾸로 김건희에게 전해준 파일, 제가 회의 자리에 들어가서 받았던 중요 파일들이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건희 특검이 받아들여졌을 때 무속적인 부분 아마 곧 보도를 할 겁니다. 거의 다 취재를 했습니다. 기자분들이 제가 알려드려서 계룡산에도 가 취재하고 한 것도 나올 것이고 이런 명태균과의 게이트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국힘이 감당 불가능하다. 그 창피함을 감당 불가능하다. 이래서 더 통과시킬 가능성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한 가지 트럼프가 극히 윤석열의 행태에 대해서 혐오한다 등등 그리고 저희가 박한천 행정관님이나 기자님 다 파악한 정보로 보면 이제 이미 경호처에서 실무 경호관들 기가 너무 많이 꺾였다. 그래서 아마 언제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든 이번에 성공 가능성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